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첨삭으로 감잡자 관심대학 미리 보기 건국대학교 인문계열 편입니다. 건국대학교는요. 일단 인문계열하고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리 논술이 나오는 상경계열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랑은 오늘 인문계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일단은 제일 먼저 문제를 읽어보는 거고 그 문제의 지시사항을 반영을 해서 제시문을 살펴보는 거고 제시문을 살펴본 다음에는 한 번은 적어도 훑어보기가 필요해요. 꼼꼼하게 읽기 전에 전반적으로 쫙 훑어보면서 제시문이 뭐가 나왔지? 제시문의 특성은 무엇이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제시문을 읽는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역시도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 다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가, 나를 활용해서 뭔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읽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전반적인 훑어보기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꼼꼼하게 누구랑 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개요를 작성할 때는요. 제시문에 밑줄을 긋는다든가 필요하다면 동그라미나 세모 표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저는 필기구를 하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 중요해 보이는 거에다가는 대략적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였네. 그러면 나중에는 물결 밑줄을 한번 더 그어요. 그럼 제시문에 요런 밑줄과 요러한 밑줄이 있겠죠? 그러면 이 밑줄은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답안에 쓸 일이 많지 않은 요소고요. 얘는 답안에 쓸 일도 많은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시문을 다시 봤을 때 모두를 읽지 않더라도 중요한 요소를 딱딱딱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대립각이 보입니다 라고 할 때에는 긍정의 뉘앙스, 부정의 뉘앙스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필요하겠죠. 형광펜을 사용하거나 삼색펜을 사용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건국대 문제를 풀 때는요. 시각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국문 제시문하고 시각자료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표식을 꼭 또렷하게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머릿속으로 분석하면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막상 답안지에다가는 깜빡하고 빼먹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반 작성할 때에는 어휘, 그리고 문장 표현, 그리고 문단을 구성하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건대는요, 보통 우리가 두 문단에서 최대 4문단 정도까지 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다 쓴 다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남겨서 퇴고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원고지 교정보호를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건대의 인문계열 문제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021학년도 수시 문제인데요.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첫 번째 문제는 거의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약 10여 년간 2012학년도 이후인데요. 최근 10여 년간 문제 유형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관점을 바탕으로 관점을 토대로 관점을 참고하여 등등등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시각 자료를 분석하시오 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렇다는 건 앞에서 어떤 관점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밑바탕이 되는 기준, 그리고 도구가 되는 기준들을 우리한테 시각자료 보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볼래? 라고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료에다가 연결 지어가지고 유기성이나 아니면 연관성을 밝히는 게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가와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관계를 논하시오. 사실은요, 바탕으로랑 참고하여가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거든요. 이게 저도 한국어 원어민 화자다 보니까 바탕으로 하고 참고하라가 정확히 어떤 표현이다 라는 거를
외국인이 만약에 물어봐가지고 야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야? 정의 한번 내려줘 볼래? 그러면 정의는 내리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한국인들이 쓸 때 그 뉘앙스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바탕으로가 훨씬 더 구체적일 겁니다. 참고하라는 거는요. 가와 나를 구구절절 요약을 해서 써내라 이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이 표현을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하신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와 나의 관점을 참고해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와 나의 요지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요약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량 면에서도 1번 문제는 400에서 600자밖에 안 되고요. 2번 문제는 800에서 1000자입니다. 그러면 양적으로 훨씬 더 긴 글에서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논의는 주로 2번 문제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요약하고 2번에서 또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1번에서는 최대한 필요한 요소만 쏙쏙 뽑아내시고 2번 문제에서는 약간의 상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글을 1번과 2번을 연결지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요. 2016학년도 수시 문제거든요. 제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지금 건대 2016학년도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옛날 문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정말 널리 알리고 싶은 거예요. 건국대학교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유형이 나오는 편입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이런 용도로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덤벙거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꽤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한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유형은 2021학년도와 유사합니다. 가에서 말하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개념 요소를 준다 그랬죠? 이걸 토대로 다의 도표를 비교, 분석하시오. 자료 분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와 나의 논지를 연계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럼 문제 상황 분석이면은 긍정의 뉘앙스일까 부정의 뉘앙스일까? 당연히 문제 상황이니까 부정의 뉘앙스가 나와야 되겠죠? 뭐뭐라는 측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고 찾아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지문은 항상 문학 작품이에요. 근데 문학은요. 작가들이 왜 쓸까?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느꼈던 교훈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나 삶에서 겪은 갈등을 약간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추상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라 하더라도 내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갈등을 추체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 요소를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적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럼 문제점 분석하고 해결 방안 제시하라. 당연히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해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렴 이라는 뉘앙스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세 가지 도표를 비교 분석하는 거니까 A는, B는, C는 이라는 걸 선명하게 써주는 게 필요하고요. 열림과 닫힘이라는 개념과 적정 기술이 나와 있는 제시문을 잘 연결지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논술 유형은요. 지금 2개 연도를 살펴봤는데 정형적인 패턴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시각자료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개념을 그림이나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교과서 수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다문화와 관련한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다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각자료로 빈출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요약에 치중하기보다는 관점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는 데다가 크게 비중을 두셨으면 합니다. 대신에 두 번째 문제는요.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여기에서는 관점 정리보다는 요약을 하는 인상이 약간은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학작품 활용도가 높은데요. 최근에는 소설이 항상 출제됐어요.
언제였더라? 한 4, 5년쯤 전인데 그때는 희곡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희곡이든 아니면은 문학작품이든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사회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시사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연계하라, 참고하라, 활용하라, 바탕으로 적용하라, 이러한 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황한 요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사 시간은 100분이고요. 1번은 400에서 600자짜리 원고지, 그리고 2번은 1000자 분량의 원고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분량 안에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분 후에 다시 만나요.